안녕하십니까. 명품 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상속법에서 특별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특별수익이 뭐냐? 우리 민법 1008조에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. 그 조항 내용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중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, 이런 말이 있어요. 뭐 법적 용어니까 좀 어렵죠. 일단은 쉽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. 일단은 그 어느 집에 장남이 있는데 그 장남이 다른 이제 여자 형제들보다 더 많이 크면서 더 많은 학비, 또 결혼하면서 집값도 주고 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비도 돈을 주고, 그래서 어느 형제에게 더 많은 재산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준 경우, 이거는 이제 사전 증여인데 법적 용어는 그 사전 증여뿐만 아니라 죽을 때 유증으로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얼마 주겠다, 유언도 있지만 이렇게 돌아가실 걸 조건으로 주는 거를 우리가 사인 증여라고도 하는데, 그거는 일종의 계약인데요.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른 형제보다 무언가를 더 많이 받은 그거를 우리가 특별 수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사전 증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다른 상속인보다 더 특별하게 뭐 생전이든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거든 이렇게 특별하게 받은 게 있는 거가 있다면 우리는 이를 특별 수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어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이 이제 상속 재산인데, 이미 뭐 다른 어떤 특정 형제들에게는 좀 줬는데 그 나머지 형제들한테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만 가지고 n분의 1을 한다면 뭔가 좀 불평등하죠. 그래서 이거를 고려하는 게 이제 민법 1008조의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입니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속재산에다가 특별 수익을 합쳐서 요 재산을 가지고 n분의 1을 해야, 그 상속지분대로 나누는 게 맞지. 뭐 이미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남은 거에서 또 가져가겠다 그러면 뭔가 이제 불평등하겠죠. 그래서 이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은 그렇다고 그걸 합쳐서 자기가 더 많이 받아갔다고 해서 이렇게 다른 상속인들한테 토해내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남은 상속재산에서 자기가 특별수익까지 고려해서 더 가져갔다면 더 못 가져가는 거예요. 이제 더 이상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달라고 하지 마. 뭐 이런 게 이제 특별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어느 이제 부모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재산이 10억이에요. 근데 이제 자식이 2명 있었어요. 그러면 돌아가시면 법정 지분대로 하면은 5억, 5억을 받겠죠. 근데 그 전에 한 형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 2억을 먼저 받았어요. 그러면은 8억 남았겠죠? 그러면은 이 사람이 먼저 2억 받은 사람이 8억을 그러면은 반반씩 갖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? 나중에 6억, 4억이 되겠죠? 그것까지 고려하면 이거는 불평등한 것이고, 그래서 처음에 그냥 남겼을 때 5억, 5억인데 만약 이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으면 한 형제는 6억, 다른 형제는 4억을 갖게 되겠죠. 네,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단은 나중에 이제 상속을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결국은 특별수익까지 고려하면 그러면은 한 사람은 그 2억을 먼저 가져갔기 때문에 합쳐서 3억만 가져가고 다른 형제는 5억을 가져가는, 그래야 공평하게 되겠죠. 이거를 우리가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. 근데 그러면 특별수익을 어디까지 잡느냐, 무조건 돈 준 걸 다 잡느냐, 기간도 안 따지냐,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일단은 기간은 따지지 않고요. 그냥 잘하는데 뭐 학비, 생활비, 사실 이런 거는 특별 수익이라고 고려하지 않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은 고등학교만 나왔고 어떤 분은 대학만 나와서, 그래서 대학 나오는데 이제 학자금이나 생활비가 들어갔으면 그건 특별 수익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법원에서는 그 정도는 받아주지 않아요. 근데 뭐 만약 유학을 가면 좀 다른 문제겠죠. 유학은
일단 단위가 크잖아요. 1년에 1억씩 들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, 기본적으로 대학이나 뭐 생활비 이런 정도 가지고는 특별 수익이라고 하지 않아요. 그런데 이제 보통 결혼할 때라든가 뭐 이렇게 집을 사줄 때 목돈을 대주는 경우가 있죠. 그 다음에 사업한다고 할 때 돈을 또 대주는 경우가 있죠. 뭐 이런 식으로 큰 목돈이 나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건 특별 수익으로 인정해야 되겠죠. 그리고 꾸준히 돈을 뭐 많이 줬다고 해서 주게 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뭐 수억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특별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. 또 특별 수익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, 그런 특별 수익의 가치를 어떻게 잡느냐. 10년 전에 5억을 줬어요. 그러면 지금 5억하고 다르죠. 그 10년 전에 5억을 줬다면 지금 돌아가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10억의 가치를 따져요. 근데 이 돈은 그 어떤 그 뭐지, 이자율 같은 거로 따지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부동산이 문제죠. 그러니까 10년 전에 5억이었던 부동산을 줬는데 지금 20억이에요. 예를 들어서 그 가치가 올라서, 그러면 이 부동산은 20억으로 평가를 해요. 그래서 이 특별수익 가치를 평가할 때는 돌아가신 시점을 기준으로 다 옛날 것도 가지고 와서 현재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따지게 되죠. 근데 이 부동산의 가치가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까 이 부동산을 지금 시점에서 평가하는 거거든요. 돌아가신 시점에서. 그러면은 가치가 확 뛰어서 생각지도 않게 나 옛날에 5억을 받은 거로 생각하는데 특별 수익이 20억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재판을 하다 보면 있기도 해요. 네. 자, 오늘은 특별 수익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